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양시장이 결과적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 금리에 대한 전망, 이 확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결 확률이 22%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상 확률이 한 번 또는 두 번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인상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하면 한 달 전에는 3월에 금리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64%가. 근데 지금은 올리지 않을 거로 보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 이게 진짜 3월부터 올리면 올해 4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대차 대조표도 하반기부터 바로 축소되겠구나. 이런 어떤 부담을 계속해서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사실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막판에 낙폭 확 줄여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이상으로 올라와서 마감되긴 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그 파월 의장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지표 발표 나오고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또 금리가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증시 올라왔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방어 요인은 그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보고서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죠. 뭐 내용을 요약해 보면 DRAM 가격 전망은 긍정적이다. PC하고 서버 수요가 좋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DRAM 수급이 긍정적으로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좀 팍팍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DRAM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서 DRAM이 올해 중간부터 내년도 초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현물 가격 말고 이제 그 고정거래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도 초까지는 올라가는 사이클로 만들어질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DDR5 보급 확대 뭐 이런 것들도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였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면서 오늘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좀 안 빠지게 막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금리에 대한 걱정,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게 좀 엇갈렸고요.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제가 이 선을 긋은 게 2910포인트에서 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2910포인트에서 좀, 그러니까 뭐 2900이나 2910이나 뭐 사실 별 차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선에서는 계속 지수가 이제 방어하는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 차트에서 딱 보시다시피 지난 연말 배당 낙일 이후에 코스피는 계속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 양봉 나온 거 말고는 계속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특이했던 거는 그러니까 몸통보다 꼬리가 긴 이제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라는 점에서 매도 강도가 이전만 못해구나, 좀 약해졌구나,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죠. 코스닥은 제가 이제 주봉인데 코로나 국면 이후에 주봉에서 60주선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깼다가 이제 결국에는 회복돼서 마감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밀려 있거든요. 여기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밀고 올라가 줘야 이게 이제 좀 돌파가 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건데, 지금 화요일 3거래일 동안에 이걸 좀 돌릴 수 있을 거냐. 이게 깨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요 흐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는 좀 착시가 있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보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많거나, 하여튼 최근 5일 중에서 4일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많았고 딱 하루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많았거든요. 이거 코스닥이 보통 1000개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장세로 보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았고 반등 나올 때도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시장이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ADR이 87 정도까지 빠져서 코스피도 저 정도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하루 정도 더 빠지면 이제 과매도권으로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 점도 좀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했죠. 오늘 되게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는 1200억 매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동시호가 전에 2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1000억이 이제 나와서 그렇지 매도가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난주 이후에 그러니까 매도 정점이 지나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 외국인 투자들이, 저는 지난주 매도, 그러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 그때 이제 매도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좀 돌아선 것 같더니만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아마 게임 업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게 이제 또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ETF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좀 매도 물량이 더해져서 나온 게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는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돌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쪽은 어느 정도 금융투자 쪽 매도는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쪽이 돌아서면 좀 급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화학,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샀죠. 근데 업종 매수해서 됐는데 사실 종목은 3개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세 종목 순매수가 거의 5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거의 매수한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목 빼놓고는 거의 관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 근데 이제 서비스 업종은 되게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업종별 수급 동향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12월 30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예, 서비스라는 건 코스피에서 하이브,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다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팔고 전기전자로 넘어가는 그런 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은 이런 업종별 좀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디지털 컨텐츠가 매도가 좀 많았죠. 이게 소프트웨어 안에 디지털 컨텐츠가 또 중복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게임 업종 매도가 양쪽에서 확실히 좀 많이 나왔고, 매수한 건 유통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세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 외에는 매도가 좀 전반적으로 양 주체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포인트로 보면 어쨌든 금융투자 매도가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전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강력한 매도 주체가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매도가 멈춰야 매수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가 멈췄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는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확실히 좀 중단됐기 때문에 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언제든지 좀 지수가 한번 훅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다행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제법 빠졌거든요. 환율이 1,200원에서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제가 1,200원이 새로운 출발 자리가 되면 코스피가 지수가 5%에서 10%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 전후에서 이제 또 정점이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거는 이제 좀 오늘 지수에는 큰 도움이 못 됐지만 잠재적으로는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파월 의장 물가지표 이런 어떤 발표 일정들이 계속 앞으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중반에 미국 국채금리가 1.8%에서 올라가지 않고 버텨준다라면 이제 투자들이 금리는 여기서 속도가 둔화되겠구나라고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좀 중소형주 쪽에 매수세가 좀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정체가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종목은 제약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쪽에서 자사주 매입 이슈로 올라간 게 있었고, 대형 IT,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 있죠.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게 올라갔고 이제 부진했는데, 저는 이제 내일 바로미터 종목을 뭐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일 2차 전지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관찰할 때 도움이 되는 종목. 근데 내일장 정도에서는 LG화학이 최근에 좀 반전하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응이 나와줘야 코스닥도 빠지던 분위기가 멈춘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게임도 좋고, 근데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2차 전지, 그 다음에 게임 업종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투자들이 좀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역할을 해주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서는 시장이 왜 이렇게 연초에 약한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내용이 바뀌면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